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날은 더워요. 더워요? 네, 이럴 땐 올해는요 날이 더운 대신에 수박이 그렇게 맛있는 해가 됐대요. 달더라고요. 수박 당도 엄청 높아졌대요. 그리고 수박은 저 진짜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 시원한 수박을 먹는 계절이 됐다는 거. 네, 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항쌤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이쌤. 저를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죠? 그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네. 보고 싶어도 보고 뭐지?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오, 진짜 옛날에. 노래 같네요. 네. 근데 옛날. 그 옆에서 상당히 허무한 미소인지 아니면 쟤들 뭐하나 하는 그 표정 나오시면 누구세요? 네, 저는 참새입니다. 아, 성은 참이요 이름은 새님이세요? 참새님? 네. 네. 참새는 참새구이가 좋은데 그걸 먼저 떠오르시는군요. 저는 새하니까 좀 자유로운 날아다니는 새를 아, 생각했는데. true bird. 네. 그런 뜻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의 참새다.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있어요. 그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새 하면 가장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새는 뭘까요? 비둘기, 파랑새. 이게 재밌게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새하고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새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새라는 단어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전형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전형적인 새라고 생각하는 특성들을 쫙 담아왔더니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새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장 전형적인 새의 특성이 뭡니까? 뭘 연상해요? 날개, 부리, 깃털, 작은 눈. 작은 눈. 그다음 또 이야기해봐. 그가 뭐지? 다리. 그렇죠. 그럴 때 날개는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되죠? 커야죠. 몸집에 비해서 내 커야 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몸집에 비해서 커야 되는데 저 팔만큼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큰가요? 독수리 날개는 저 팔보다 더 아니 커요. 그럼 항쌤이 생각하는 새고요. 그러면 본인 생각하는 새는 참새? 그 새 몸짓의 뭐 한 3배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새가 전형적인 새가 뭐냐에 따라서 비둘기 몸집의 3배가 되는 날개를 가진 새를 연상을 해야 되고 네. 부리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본인한테 전형적인 부리냐? 그러면 독수리. 그거는 독수리 부리? 아니면 닭의 부리? 아니면 무슨 부리? 뭐 인꼬? 앵무새의 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괴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재밌게도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우리가 잘 살고 싶다. 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잘 사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뭐 재산은 한 50억 정도 아니야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집은 뭐 강남에 한 50평 정도 집은 있어야 되고요. 자식들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서 뭐 유학까지는 보내야 되고요. 뭐 부모님은 뭐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되고요. 뭐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는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펙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괴물과 같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냐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때때로는 뭐 훌륭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조건을 하나하나 모아서 보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나 아주 이상한 괴물에 대해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각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작 자기 마음속에 괴물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전혀 그게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허걱
우리 스스로 괴물을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운데 내가 너무 더운 이야기를 했나요? 덥네요. 진짜. 네, 자 에어컨 빵빵 틀어놓으시고요. 네. 자 무슨 사연이 왔는지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새 아이 모두 아직은 어리고 특히나 작은 아이들은 쌍둥이라 육아가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남편이나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긴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행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도 제 맘처럼 잘 따라주지 않고 어렵게 나온 회사에서는 인정은커녕 삽질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합니다. 이러려고 회사 나왔나?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멈추고 싶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제 능력에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면서 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갑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에게는 물론 회사에서도 쉽게 짜증내는 등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남에 대한 원망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네요.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지금이라도 해보면 답답함이 좀 사라질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그 공부라는 것은 번듯한 삶을 위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면 항상 만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과 또 변화를 싫어하는 저의 성격 탓에 한 회사에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성격이 이제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정작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의 불안한 정서와 생활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진짜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분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 3종 세트를 그대로 네. 던져줬네요. 그러네요. 저희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이 세 질문은 이 모든 상담 사연의 에센스이자 저는 항상 이 세 질문만 제대로 던질 줄은 알면 네. 삶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만 그럼 하고 이쌤,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네, 지금 제가 답을 찾을 수 있게 지금 이쌤하고 불렀잖아요. 네. 아이 그 무서워가지고. 네, 이분 재밌게도요. 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이분 프로파일 보면 딱 나와 있죠. 뭐. 이분은 WPI 현실하고 WPI 이상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딱 프로파일 보면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굉장히 로맨의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리얼에서 로 왔다 살고 갔다 싶다. 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보셨으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팍 드네요. 네. 딱 그럼 보는 뭐예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 이상. 야, 이걸 딱 보고 현실 프로파일하고 이상 프로파일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 그래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자기가 현실에서 있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태가 이상적인 자기를 그려봐라고 하고 그거를 체크해봐라고 했을 때 나온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본인이 현실과 이상이 거의 비슷하고 일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현실 바라는 이상처럼 살고 있는. 그렇죠. 제가 느낄 때는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추측을 하건데 그럼요. 이 사람이 WPI 현실을 할 때 음. 자기가 솔직하지 않고 이상적인 자기를 생각하면서 체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현실과 이상이 일치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자, 물론 현실과 그럼 이상이 이건 문제가 일치되는 없어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휴머니스트 경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현실과 이상이 똑같이 휴머니스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재밌게도 그 사람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이 아니고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리얼리스트로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리얼리스트 분들에게 상당히 현실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하고 어시어시하고 사회성 좋고 또 나름대로 리더십 있는 듯이 보이고 하는 그런 휴머니스트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대인관계가 좋고 조직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스스로 믿어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관계없이. 네. 그래서 현실 WPI 한 거 보면 거의 휴머니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휴머니스트인데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야기하고 말이 많기보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희 얼굴 표정에 따라서 말하는 톤이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요 이런 거고 이러면서 또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약간의 변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향의 분다. 아, 불안불안하네요. 네. 그러면 이 현실과 이상이 비슷해요. 네, 그럼 그렇죠. 이분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이 현재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사시고 있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막 힘들어서 지금 죽겠다 본인은 하시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프로파일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뭔데요? 프로파일만 보면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나 압박은 본인 스스로 많이 느끼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는 아주 뚜렷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프로파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요. 난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이디얼리스트 바닥이잖아요. 네. 바닥이에요. 아이디얼리스트 바닥이라는 게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자기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상 프로파일에 그게 딱 나온 걸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죠, 셀프는 괜찮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고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거는 참고 지내면 안 돼. 그래서 물어봐야 돼.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놀랍잖아요. 이 프로파일 보고 그걸 캐치해낸다는 게. 역시 셜록 황. 아니 대단하십니다. 이미 사연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셜록 황.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네. 재밌게도 네. 원래 로맨티스트 성향인 사람인데 아주 현실의 요구에 잘 부합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게 좋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어떤 사람은 엄마니까. 욕으로 받아들여요. 엄마니까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엄마의 역할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이 훌륭해요.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얘들아 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살았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우리 엄마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진짜 속으로 진짜 열받았어요. 음. 아니 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그래. 나 엄마 인생 바라지 않아. 이 소리 했다가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그럼 로맨티스트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네, 이분이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게 아닌데 네. 이분이 지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준다면 이분이 이 부분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 이분 달라질 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 지금 저 이렇게 힘든데요. 그럼 힘드시죠. 그렇지만 진짜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이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릴레이션 바닥이잖아요. 네. 누구로부터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참 재밌잖아요.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네. 이건 얼마나 나름대로 잘난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잘났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도우미 아줌마가 있긴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행히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한대요. 엄청나네요. 엄청나다는 거 알겠어요? 네. 본인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애도 안 낳으신 분이 그래도 빙의는 할 수 있죠. 빙의할 수 아니 있어요? 어떤 부분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없이 워킹맘인 사람은 상당히 불안을 하고 음. 엄청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편이 있고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 상태에서 친정 엄마까지 엄마까지. 도와준대요. 근데 왜 불안하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분은 갖출 만큼 갖췄다는 얘기를 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뭐 나름대로 좀 많이 빙의를 했더니 네. 그래도 이분은 나름대로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어떤 분이 힘드니까요. 대단하다고 참새님이 바로 이런 분은 아니신가요? 네. 거의 본인 사연 같지 않으세요? 사연자 보자마자 너무 네. 순간순간 너무 빙의가 돼갖고 그렇죠. 네. 그럴 때 본인은 뭐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그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어떤 먼저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빨리 대단하다는 얘기해보세요. 생각이 좀 어떤 생각? 들었는데 어떤 생각? 일단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저도 워킹맘이지만 그렇죠. 네네. 새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다행이네요. 새 아이를 키운다는 거에 벌써 일단 딱막 그렇죠. 막하고 힘들겠다 생각이 딱 되고요. 네. 아직도 애들이 어리고 그렇죠. 또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쌍둥이니까 주변에 새아이지 쌍둥이가 또- 아니면 새아이 되게 힘들어야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주변에서 보면 이 쌍둥이하고 또 쌍둥이 아닌 거 굉장히 아우 다르거든요. 그럼요. 쌍둥이의 그럼요. 육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까 이게 좀 도움이 이게 좀 이해가 됐고요. 네. 뭐 남편도 도와주고 다른 워킹맘들도 아주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친정 엄마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일단 모든 걸 다 주도하고 하는 거는 이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거기다 직장에선 또 자기가 최선 뭐런가 완벽하게 또 인정을 받을 욕심도 있지만 그렇게 또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알았지. 그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인 이분 거죠. 릴레이션 바닥인 모습 프로파일로 나타나는 이유예요. 음. 본인이 너무 나름대로 새아이의 워킹맘으로 지낸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뭐 나름대로 업무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분이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 30대 후반의 워킹맘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는 이분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 돼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될까요? 안 아니요. 될까요? 팀장급이겠죠? 그렇겠죠. 리더, 네. 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분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겪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지금 못하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죠.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네. 본인이 지금 삽질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자괴감. 불안을 자괴감을 가지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분이 WPI 현실하고 이상 프로파일만 보인 게 아니고요. 네. WLP라고 해서 네. 리더십. 리더십 프로파일까지 보내온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이제 음. 이분의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됐어요. 이분은 이제 조직에서 자신의 네. 존재가 네. 진짜 팀장이든 리더든 요즘에 팀장은 30대 후반이 아니라 뭐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도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예, 예. 어쨌든 간에 30대 후반이 됐다면 보통 과장에서 차장 그 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딱 부닥치는 게 이제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팀장으로 올라갈 이 커리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죠.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음. 내한테 리더십이 있기는 하나? 네. 뭐 이제 이런 고민을 동시에 또 가지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집에서는 애 3명을 키우니까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죠? 음.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 부하 3명을 내가 확실히 잘 리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WLP를 이분이 딱 하신 거예요. 관계형이 높네요. 그렇죠. 네, 이걸 열정형하고. 보면서 이분이 삽질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본인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WLP에 네, 관계형과 열정형으로 나온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자기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특성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분이 사실은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은 친밀형이에요. 그게 제일 낮게 나왔네요. 네, 그런데 그게 가장 낮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잘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에센스가 뭔지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지 않은 멋진 모습을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러려고 회사 나왔나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사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도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 특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지금 시달리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어떤 질문을 사람인가요?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본인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규정할 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욱더 찾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종 세트에서 다 지금 과락당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연 주시면 거의 맞아요, 저를- 맞아요, 막 이러겠죠. 아니야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왜요? 아주 안 미워할까요? 이분이 네, 아직은. 리얼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리얼리스트는 저를 미워해요. 그러면. 어. 저 그래도 웬만큼 사는데 저 과락을 3개나 시키시다니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니는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를 알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어쨌든 이분이 지금 회사에서 상당히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회사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조차도 사실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요. 특히 집에 새 아이를 남겨놓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네. 본인이 진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분이 또 이중 삽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진짜 해야 될 역할이 뭔데요? 뭔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육아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만 갑니다. 네. 이거는 로맨과 리얼의 모드로 사시는 분들이 작년이 두 가지죠. 네. 본인도 그러신가요? 그럴 때가 있었죠. 있었어요? 많이 심했었는데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나아지셨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어. 좀 알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좀 본인이 경험했어요. 로맨이 그러면 휴먼으로 바뀐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됨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제 진짜 문제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 훌륭한 통찰이네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제가 원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니까 난 당연히 미래는 불안한 거지. 내가 그냥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집에서 남편이나 애들한테 짜증을 덜 내게 되고 그렇죠.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더 편안해지고 오이! 그러니까 일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냐? 해결을 하셨네요. 자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또는 선순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 네. 자, 그랬을 때 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분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정과 직면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꼭 이런 분들이 지가 답을 못 찾으면 꼭 공부를 좀 더 하면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공부를 더 하면 대학원을 가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삽질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공부라는 것도 번듯한 삶을 위한 것일 확률이 높다. 그까지는 느꼈으니까 이분 진짜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똑똑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상력 또 현실을 새롭게 본다는 게 뭔가 하는 아니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이 담대함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럼 이분은 원래 불안하고 원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항상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에다가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삶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혹가다가 자책을 하고 또 이 셀프 디스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사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항상 만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본인은 고백하잖아요. 다 알고 있네요. 본인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만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은 다른 데 가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성격 탓이야. 그대로 그 패턴 놓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내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본인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쁜 거는 좋은 거로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성격이 사실은 잘 안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죠.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자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불안도 있고 하지만 자기 성격이 좋은 측면도 있어요. 어떤 측면인 이분은 자기 스스로 느끼겠어요. 이분은 사실 책임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찌질하게는 살지 말자라는 그런 열정도 있는 거예요. 네, 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네. 그런데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는 이분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분 성격하고 관계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낯선 자기가 자기였으면 하고 바라는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괴감에 시달리는 자자자자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랩인가요? 개그인가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네, 할 말이 없다.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네. 이게 이제 이분의 문제예요.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요. 휴머니스트는 아이디어 성향이 그쵸. 있는 인간들이 맞아요.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들이 편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 잘 알아요. 수습하면서 살아야 돼. 네, 그럼요. 일치고 막.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래 놓고 정작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닌 멋진 누군가를 상정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옆집에 있는 멋진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가 내 내 남편이었으면 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저 애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그거하고 뭐가 틀려요. 걸어놓고 또 뭐라고 그랬냐. 저희 불안한 청소와 생활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입니다. 상관없어요. 애들은요. 진짜요? 네, 상관없어요. 엄마가 정서가 불안하고 생활이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네요. 그럼 공정적으로 해석해야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어머님이 정서가 불안해서 저도 지금 정서 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친 이유는 다 우리 엄마 탓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맞는 건 아니지만 영향은 있더라고요. 엄마, 우울함과 불안한 정서는 전 영향이 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거는 그 환경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무리 나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그 나쁜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도 달라요. 그럼요. 그 반대로요. 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아주 개판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또 자라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마치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누구 탓으로 돌릴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논리 구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이분이 이제 질문에 대해 답변 다 했죠. 네. 예,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냐 아닐 거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뭐 엄청나게 학대를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들 줄 세워놓고 다 한 대씩 지어받고 그 다음에 애들 뭐 제대로 뭐 안 하면 너 오늘 아침 없어, 너 저녁 없어, 너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짜증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짜증내는 건 엄마가 짜증내는 거는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짜증나는 여자하고는 결코 그런가요? 안 하게 되거든요. 짜증을 내야 되겠구나. 징글징글대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와. 그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말하면서 그렇죠. 생각한 건데 네. 없다고 믿어야 서로 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건요. 어떤 여성분은요 짜증을 낼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시는 분들. 상당히 그게 또 뭐 변태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국의 어느 왕이 아주 그 이상한 고문을 할 때 다른 사람 고문하는 그런 이상한 끔찍스러운 광경을 볼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그런 그렇게 막 웃지는 않겠지만 얼굴 표정이 막 찡그리잖아. 찡그리는 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이 여자가 있었대요. 그 왕의 후궁이겠죠. 그래서 그 왕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기술로 고문을 하는 거를 개발했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진짜 힘들게 했다는 그런 고문 기술 책을 썼잖아요. 예, 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거에 의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러면 이럴 거다. 특히 인간이 살면서 가지는 생각이 때때로는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아주 그냥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나요? 그렇게 살면 막연히 그렇게 살아요. 상담의 에센스는 이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로맨인데 리얼리스트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네. 또 그것이 마치 본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 탓이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없어 그렇더라고 본인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모드로 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 아까 문제 그렇다는데 이분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상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이분 지금 제가 상담해서 이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부닥쳐 있는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새로운 이 전기 또는 변화의 계기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지 본인이 이걸 내가 회사를 왜 다니는가 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뭘 해야 될 건가 이 이슈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지 이럴 때는 그럼 저 회사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라고 하면 그게 대해서 예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거는 왜? 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른데 네. 이분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를 조금 대입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분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게 네. 저는 번듯한 삶을 바라고 내 생활의 변화와 이런 거를 잘 싫어하는 성격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만족한 적이 없다. 그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직장을 만족하려고 다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 훌륭해요.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나한테 만족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이.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거나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만족이 내가 생각한 만족이 아니게 되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난 누구지? 난 뭘 원하는 거지라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참새님이 참새님이 아니라 참새님이네. 깊다 깊어. 이제 알겠죠? 네. 이 정도 어이 쑥 들어가는데요, 아주. 역시 참새님이 나오니까 이 네. 수준이 갑자기 달라지네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 단서는 이미 이분이 네. 보낸 사연이 있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이분 사연에 보면요, 같이 아까 안 읽었는데 네. 안정, 균형, 조화, 행복, 성장이거든요. 네. 5개의 가치 중에서 4개가 리얼리스트의 가치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자기를 끼워 맞추면 자기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잘 살 거라고 믿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진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자기가 회사를 다닐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 새 상동을 키우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일과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추구한다. 균형을 추구한다. 그거는 이 보건연구원에 있는 이
리얼리스트 박사 아줌마 박사가 본인 개인의 소망을 담은 이야기지 진짜 우리가 조직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워킹맘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워킹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이분은 로맨과 리얼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이 워킹맘이 사실은 30대 중반쯤 가면요. 조직에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무엇으로서 확인할 것인가. 내가 매달 월급만 받는 그냥 월급충으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 조직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존재 이유를 더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 조직이 정치적인 그 힘겨루기나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지내는 조직 망하지만 않으면 내가 끝까지 붙어 먹어야 되는 그런 조직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정에 가가지고 그냥 가정적으로 지내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그 조직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이분이요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지금 제대로 좋은 회사에 있거든요. 이분이 갈 수 있는. 이분이 피터의 법칙으로 보면 거의 정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회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좋은 회사를 꿈꾸거나 완전히 다른 뭐 공부를 하니 이런 식의 생각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더 좋은 회사로 가면 내 지금 상황과 고민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가 자기를 구원해줄 거라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분은 상당히 훌륭하시니까 이 상담만 들어도 아 그동안 내가 혹시 내 문제를 회피했던 게 무엇인가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진짜 이 세 명의 꼬마들한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엄마가 돼야지. 그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뭘까? 그래서 사실은 일과 가정이냐 뭐 그에 대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성에 의해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히 나온다는 거.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황심선은 계속 여러분의 상담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황쌤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네, 참새입니다. 네, 참새라고 하시는데 참샘이시네요. 네. 네, 참샘으로 앞으로 깊어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